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의 분노가 또다시 폭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한 성명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해서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당국은 무고한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했다. 미국의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족대 행위를 감행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에도 경고했습니다. 문철명은 단연간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인 대무역 활동을 할 일꾼이라며 불법 자금 세척에 관여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날조이고 완전한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족대시책동과 말레이시아 당국의 친미 굴욕이 빚어낸 음모라고까지 강하게 비난했고, 뿐만 아니라 이 사태로 이뤄지는 모든 책임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외무성에서 문철명이라는 범법자, 즉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불법 자금 세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치품을 대거 들여보내고 미사일 부품까지 들여보낸 이 문철명,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옹호하고 나설까요? 이건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면 북한에서는 오림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북한 고위계층들, 즉 무역 일꾼과 외교관들이 동남아와 중국, 러시아에서 활동하다 체포된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련 감옥에 있는 김모 씨와 그리고 심양에 있는 박모 씨는 그야말로 고위급 무역 일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마약 혐의, 즉 북한에서 마약을 들여다가 팔았다는 그 혐의를 받고, 한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고 한 사람은 15년 징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에 하나 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불법적으로 무역일꾼들에게 마약을 수출하여 자금을 벌어들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이 마약을 밀매하고 마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특히 김정은의 비자금을 위해서 마약을 밀매하고 마약을 팔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체포되었을 때는 그들을 버리다시피 하고 자기들은 발뺌을 하고 전혀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사관에서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도와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위조 화폐 약 200만 달러를 가지고 국경을 넘다 체포된 외교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옹호하거나 변호를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체포된 나라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무역일꾼들과 외교관들이 김정은의 비자금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마약과 함께 국제적으로 금지된 물소불까지 대량으로 운반하다 들킨 외교관들이 수다하게 많고 체포된 외교관들이 그렇게 많지만, 이번처럼 김정은이 분노가 폭발하고 외무성이 직접 나서서 성명까지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는 북한 때문에 국제공항이 테러당하는 초인류 사태가 벌어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레이시아의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금지된 VX 독가스를 사용하여 그것도 동남아 여성들을 매수하여 암살 사건에 가담시키고, 그 주모자들은 모두 이 가냘픈 두 여성에게 책임을 지어놓고 도망친 바로 그 장소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때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엄청난 대립관계를 가졌지만 결국 말레이시아는 북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사를 후지부지 했을 뿐만 아니라 두 여성도 바로 몇 년이 되지 않아 본국, 즉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종결하고 실제 이 김정남을 암살하는 데 관여했던 여러 명의 정찰국 소속과 국가보위부 성원들에 대한 조사도 후지부지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 단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내에서, 그것도 국제공항에서 대낮에 암살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때도 북한은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리발 내밀듯이 자기들의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던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유일하게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김정남은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요건, 즉 북한 요건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북한 요건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김정남은 말레이시아에서 서방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타진했던 것도 그 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바로 김정남의 아들이 그 이후에 서방으로 망명을 했고 그 가족을 지켜낸 데 대한 고마움도 표시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김정남도 망명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김정남이 만에 하나 서방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김정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의 맏아들이고 아무리 김정은이 이복 동생이라고 하지만 김정일의 맏아들임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가 서방 언론에 김정은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공개방송 활동을 하게 된다면 김정은에게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제1교포인 김정은의 생모 고용에 대한 것까지 세세하게 밝혀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감당을 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백주대낮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국제공항에서 독가스를 사용해서 암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사건이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에서 활동을 하던 문철명은 바로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김정은의 비자금과 그리고 김정은의 사치품, 미사일과 관련된 부품들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보냈던 역할을 맡고 있던 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바로 말레이시아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결국 문철명을 체포한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범죄 인도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소환해달라는 그 요구에 맞춰 바로 소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김정은의 비자금, 김정은의 사치품, 그리고 미사일 부품까지 관장했던 문철명, 그가 만에 하나 미국에 넘겨지고 그가 자수하고 미국에 귀순이나 망명을 신청한다면 그야말로 김정은은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외무성에서 이렇게 북한의 무역일권 한 사람을 위해서 외교 관계까지 단절하면서 옹호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김영철의 부하, 즉 김영철과 가장 가까웠던 이선권, 김영철 밑에서 이민군 소장으로 있던 바로 그 이선권이 외무상으로 간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문철명에 대한 구제작전을 하지 못한 그 책임이, 그 1차적 책임이 북한 외무상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선권은 백방으로 문철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의 소환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의 분노가 이선권에게 옮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이선권의 운명이 결국 김정은의 분노 수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벌 총수들에게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라고 꾸짖었던 그 이선권, 우리 국민들은 결코 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재벌 총수들에게 모욕을 줬던 그 이선권, 이제는 그 자신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